백현동 발언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자, 이 발언이 허위라는 거예요. 뭐냐면 백현동의 그 개발의 용도를 변경해 준 거는 국토부가 의무조항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내가 해준 거다. 여기서 의무조항 요구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준 거다. 의무조항은 뭐예요? 여기 써 있는 건데 무조건 국토부에서 요구를 하면 지자체장은 무조건 해야 한다라는 이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43조 6항. 자, 내가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불가피하게 해줬다는 발언 하나. 자, 두 번째, 이 의무조항의 근거에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라는 발언. 이 두 가지가 허위라고 해서 기소가 된 겁니다. 왜? 국토부는 의무조항에 이 백현동 개발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미 문서를 보냈기 때문에 이 발언 허위. 두 번째, 누구도 국토부 공무원 누구도 협박을 한 사실도 협박을 받았다는 성남시 공무원도 없기 때문에 협박이라는 발언도 허위. 이 두 것 때문에 지금 기소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2심에서는 이게 왜 무죄가 났느냐? 이 발언 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들인데 길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전문이에요. 길죠. 자, 이걸 또 쪼갭니다. 2심은. 쪼개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두 개의 문제 발언은 어디에 나오냐면 이 설명 발언 세 번째에 나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이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무조건 지자체장은 반영해야 한다고.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 3번 발언 얘기하는 건데 자, 2심은 왜 무죄냐? 이 발언은 백현동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쪼개봤더니. 무슨 얘기냐면 질문은 백현동 당시 이게 왜 질문 나왔겠습니까? 당시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해준 건 측근 김인섭 씨 특혜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 대선 때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답이 나오는 건데 어쨌건 질문으로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용도 상용이 특혜라고 하는 게 맞냐라고 물었을 때 이재명 후보가 쫙 백현동 얘기하다가 중간에 가면 백현동뿐 아니라 당시에 비슷한 성남시에 있던 5개 공공기관 부지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얘기가. 그 5개 공공기관 부지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 발언이 나왔고 정작 백현동 얘기를 한 이 부분, 뒷부분과 정리 발언 부분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현동을 얘기할 때는 허위 사실을 얘기한 게 없고 지금 허위 사실로 기소된 부분은 백현동이 아니라 5개 공공기관 부지 전체에 해당된 내용이기 때문에 2심은 무죄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대법원은 그럼 이걸 어떻게 뒤집었을까요? 대법원은요. 아까 똑같습니다. 김문기 골프 발언도 아까 2명 대법관이 막 쪼개잖아요. 자, 누가 그렇게 쪼개서 듣느냐는 거예요. 일반 선거인은. 자, 지금 뭐예요? 질문이 백현동이에요. 당시에 논란이 됐던 건 뭐예요? 백현동이에요. 대법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질문부터가 백현동 용도 변경이 특혜냐 이걸 물었고 피고인은 백현동 얘기를 한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심은 사후에 이 발언 다 끝나고 사후에 인위적으로 발언들을 분절, 자르고 떼고 묶어서 재구성해서 나눠서 해석하다 보니까 잘못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피고인의 발언은 일반 선거인은 어떻게 듣느냐? 국토부가 피고인이 시장으로 있던 성남시에 이거 의무조항에 해당됩니다 라고 압박을 가해도 안 되니까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까지 해서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용도를 상향하게 되었구나 라는 인상을 충분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2심은 선거인이 가장 먼저 접한 모두 발언의 의미를 이걸 여기에 또 갖다 붙여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피고인이 모두 발언 여기서 백현동 특혜 맞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답을 하냐면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이 뭐예요? 의무조항 얘기예요. 결국은 이 조항이에요. 이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는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의무조항 때문에 내가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 얘기는 없는 사실처럼 이건 또 해석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대법원이 보기에. 그리고 지금 문제의 발언은 이 3발언이잖아요.
그죠? 이 3발언은 뭐예요? 5개 공공기관 부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5개 공공기관에 백현동이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결국 백현동 얘기를 한 거라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이 보기엔. 결국 뭐예요? 왜 법원이 이걸 이렇게 잘라서 막 사후에 분절하냐는 거죠. 결국은 선거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 얘기는 다 백현동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2심이 당시에 이 발언을 무죄로 한 또 하나의 핵심은 바로 아까 저희가 짚어드린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발언 역시 다양하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말한 그 이 두 개의 발언이 백현동 얘기일 수도 있지만 백현동이 아니라 전반적인 당시에 성남시에서 비슷한 처지했던 공공기관 전체를 얘기하는, 콕 집어서 백현동 얘기하는 게 아닐 수도 있고 또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헷갈리면 어떻게 된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왜? 유죄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것도 무죄로 가거든요. 대법원은 이것도 단일 해석이라고 합니다. 다르게 해석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유를 듭니다. 자, 2심에서는 백현동 부분에 해당하는 이 발언 중에 백현동에 해당하는 발언이 이거지만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해서 무죄가 되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정리 발언인데요.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건 의무조항이 아니라고 해석을 합니다. 2심은. 여기서 말하는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는, 왜냐하면 당시에 국토부가 실제로 협조는 계속 요청하거든요. 성남시에 빨리 용도 좀 변경해 주세요. 자, 이게 지자체 이게 이전하려면 다른 지자체를 이전하려면 이거 빨리 용도가 변경돼야 됩니다. 요청을 하거든요. 실제로 요청은 있었기 때문에 이 발언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 국토부의 법률이라는 요구는 의무조항을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2심은 해석을 합니다. 자, 대법원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법률도 무슨 조항? 의무조항 때문에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왜? 국토부의 압박을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법률은 의무조항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다른 법률을 언급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다의적으로 해석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여기는 국토부의 법률 의무조항 얘기한 건데 의무조항에 따라서 국토부가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자, 보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패널을 들고 설명을 하는데 그 패널을 든 설명에도 뭐라고 돼 있냐? 공공기관 지방이전 특별법. 이게 뭐예요? 의무조항 얘기라는 거예요. 패널에도 적힌 법률은 딱 한 개, 의무조항 법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당시에 이재명 후보는 이 의무조항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준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와 연결되는 건데요. 2심 재판부는 협박이나 직무유기 같은 표현, 아까 말한 이 표현은 사실이 아니라 과장된 발언이나 의견이기 때문에 이건 좀 주관적이지 않느냐라고 해서 허위 사실 공표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대법원은 아니라는 거죠. 왜? 여기서 말하는 의견은 가치 판단인데 이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견이나 판단은 증명이 불가능하잖아요. 내 생각인데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그죠? 근데 이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 직무유기나 협박 이런 건 있거나 없거나라는 거죠. 충분히 구체적으로 증명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왜? 국토부가 4단계 용도 상향 요구한 적이 없고 국토부가 용도 바꿔달라고 했지 4단계나 갑자기 올려달라고 한 적은 없고 성남시는 자체 판단에 따라서 용도를 변경했고 왜? 지금 뉴스터디 많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넘어야 할 2가지 벽,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이 문서입니다. 국토부가 성남시에게 보낸 문서. 당시에 성남시가 국토부에 물었던 거죠. 이 백현동 용도 변경이 의무조항에 해당되는 겁니까? 국토부가 답을 보냈잖아요. 아니요. 그 법에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성남시에서 알아서 판단하세요 라는 공문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마치 백현동은 이 법률 때문에 내가 용도 변경을 안 해줄 수 없었다. 불가피하게 해줬다. 라고 지금 대법원은 보는 겁니다. 왜? 이 법률 말고 다른 법률은 언급한 게 없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결국 이 얘기한 거 아니냐는 거죠. 자, 또 하나. 이게 그게 3번째네요. 그죠? 의무조항 근거로 용도 변경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거죠. 국토부가. 또 하나. 압박이나 협박이 없었다. 자, 협박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협박을 받았다. 이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 협박을 받았다는 건 협박한 사람이 있거나 협박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다는 거죠. 국토부와 성남시 공무원 23명 증언했는데 누구도 협박을 했다는 국토부 공무원도 협박을 받았다는 성남시 공무원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단일 해석이다. 이건 이재명 후보가 이걸 백현동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국토부는 의무적 요구한 적도 없고 협박한 적도 없으니까 이건 거짓,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근데 또 재밌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사실 이재명 후보가 이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는 지금 다른 건으로 지금 재판도 받고 있는데 그 재판의 핵심은 뭐냐면 그럼 백현동 용도를 왜 변경해 줬냐. 당시에 이재명 후보와 친한 측근 김인섭이 이 백현동 사업에 뛰어들면서 그 다음에 특혜 주려고 상향해 준 거 아니냐 이런 거였는데 대법원은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또 대법원은 백현동 부지를 용도하려는 건 성남시에 원래 갖고 있던 계획 그래서 공공기여로 돈을 좀 받고 이런 것 때문에 하려고 성남시 스스로 검토해서 결정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특혜 주려고 한 건 아니고 성남시가 자기네들 개발 계획에 따라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 거죠. 어쨌건 이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왜? 국토부는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4단계나 요구하고 의무정을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남시가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정해서 해놓고 이 특혜 의혹을 피하려고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마치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자,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명의 대법관은 이 다수 의견에 반대 의견을 냅니다. 그것도 한번 들어봐야죠. 자, 똑같습니다. 아까 반대했던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이 반대하는데요. 자, 이 두 대법관도 요기에는 동의합니다. 발언 내용을 아까 2심처럼 사후에 세분화하거나 인위적으로 분절해서 재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 대법관들도 자, 어쨌건 선거인들이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는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사후에 막 잘라서 법원이 막 잘라서 해석하는 건 아니라고 동의를 해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냅니다. 뭐냐면 자, 이 발언은 그렇게 의무조항 뭐 직무유기 협박 이게 막 물론 디테일하게 얘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취지를 보자면 이거라는 거예요. 결국 전반적으로는 용도 변경을 한 내가 행위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국토부의 요구에 있으므로 어쨌든 국토부가 요구를 했고 그 요구에 따라 했으므로 그 정치적 책임이 국토부에 있어요. 국토부가 사실은 요구해서 내가 한 거예요. 그건 정치적 책임이 있어요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한 거지. 이게 허위 사실까지 보기 어렵다. 주관적 평가라는 거예요. 내가 용도 변경을 해준 정치적 책임은 국토부에 있다는 걸 얘기하기 위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거 이제 대법관이 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제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자, 백현동 용도를 변경했어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그럼 왜 했냐? 왜 했냐? 왜 했냐? 여러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국토부 요청도 있지 않았냐? 국토부 실제로 요청을 하거든요. 네, 바꿔달라고. 용도를 좀 바꿔달라. 왜? 그 빨리 한국식품연구원 공공기관 용도 변경해서 팔아서 그 돈으로 딴 데 가야 되니까 지금 용도가 지금 팔기 어려운 걸로 묶여 있으니까 안 팔리니까 용도 변경 하거든요. 그것도 있고 또 그거 팔아서 용도 변경 해줘서 팔면 그 용도 변경 해준 대가로 또 성남시가 좀 이렇게 기여분을 받거든요. 성남시도 이득이고 어쨌건 그거 팔고 뭐 앞 개발되면 이재명 후보도 정치적으로도 유리하고 또 실제로 언론과 시민들도 팔기를 원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요인으로 용도를 변경했다는 겁니다. 어쨌건 국토부 요청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국토부가 요청해서 요걸 좀 강조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근데 그거 갖고 이렇게까지 처벌할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결국 이 두 대법관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대법관 다수 의견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아까 골프 발언도 그렇고 백현도 발언도 다 해당되는 얘기인데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는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국민의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이 내용은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건 뭐예요? 2심도 마찬가지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너무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거죠. 얘기를 하다 보면 정치로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약간 과장되거나 삐끗난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엄격하게 다 평가를 하면 정치적으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냐.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억압된다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대법관 다수설은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 국민이 가지는 의견과 사상을 표현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는 더 엄격하게 제한된 표현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왜? 국민들의 공정한 선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그래서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서 판단하라고 유죄 취지로 돌려보냅니다.